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변두리 정치 하고 있는 편재인데요. 오늘은 변두리 정치가 아니고, 노른자 정치에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내셨던 분인데, 겨우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장, 부원장님 모시고, 시국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급하게 한번 모셔왔습니다. 자, 인사 좀. 예,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네, 평소에 조영근 대표님을 좋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 고견도 듣고 나누고 하는 사이인데 오늘 제가 뵙고 싶어서 왔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네요. 하여튼 뭐 당무 우선권을 대장동 비리 의혹 관한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가정당의 후보 간의 지지율은 그 말씀마다 자꾸 변두리 정치라고 하시는데 원래 에, 그 민심은 변두리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의 진리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고 그게 옛날에 왜 정반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민심의 기초에서 시대가 흐르면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정치 체제나 정치의 정의나 목표나 이런 부분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거리가 멀고 다 숨어 있고 그래 뭐 지금 근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 자체가. 그래 뭐 시간도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태를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뭐 꼭 저래야 되나 하는 분노도 느끼시고 뭐 여러 가지 복합 감정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꼭 나쁜 것만 저는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논리나 정당성이나 명분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봐요. 원래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당무 구성권이 적용이 되어서요. 그다음 날부터 당무 관할을 대선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모양새가 지금 당 지도부가 이걸 막고 있는 모양새가 됐고요. 그리고 당무 선거에 의해서 당무관을 하는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후보를 배제하고 죄송합니다. 후보를 배제하고 뭐 당이 나서서 강압적 단일화를 하는 이거는 옳지 못해요. 결국은 한덕수 그 후보가 애초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뜻이 있었다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내려놓고서 공정한 심판자보다는 선수로 뛰겠다고 했으면 한 보름 정도든 열흘이든 일찍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렀어야 됩니다. 전당대회를 거쳐서 후보를 뽑아놓고 또 후보를 뽑자? 당신은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지지도 조금 높은 사람을 뽑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았는데 일반 당원이 한 사람 입당해가지고 나 입당해서 당원이니까 당신 나하고 경선해서 대선 후보 경선도 새로 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전직 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뭐든 상관없이 당원 입장에서는 일개 당원인이고 지금은 당원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는 결말이 좋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시민단체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소집을 해놓은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모양인데요. 아마 제 정보가 맞다면 내일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뭐 지금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지금의 모든 움직임이 스톱될 겁니다.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식으로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해서 밀어붙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승복을 안 하면 이건 법률 논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월 10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일인데 자칫 국민의힘이
지금 원내 제2당 108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단일화를 그 DJP식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분점하는 공생식 단일화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으로 뽑는 당대당의 단일화는 후보를 내지 못한 당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할 때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함으로 해서 국민통합 21이 해체됐고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되자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피크인데 그 이후에 갓난 신고를 겪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그때였고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또 대선 후보를 양보하고 해서 뭐 간철수냐 하는 그런 비아냥을 세간에서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의 명운을 걸고 당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지금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100% 불가능하냐 불리하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싸워서 저 이재명을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논쟁을 거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든 뭐 보름이든 간에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 난궁을 돌파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국민의 뜻에 맞게 명분을 가지고 이걸 돌파해내면 저는 이 그 파란과 논쟁 이전의 지지율보다 한결 높은 지지율 상승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주요 두 정당의 후보가 만들어져서 대승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구도가 만들어져야 양대 진영의 표결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특정 후보가 몇 프로다, 이재명이 뭐 40 몇 프로인데 여기는 아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추세를 보시면 되고요. 누가 지금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걸 보시면 될 텐데 김문수 후보의 지금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면 특히 이재명 대 누구로 나왔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비해서 상승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난국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지지율이나 이 부분은 전선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진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역시 좀 변두리 정치가 보는 시각과 역시 노동자 보는 시각이 좀 다르네요. 여러 많이 좀 벽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대선 기간이 이제 지금 한 그룹 21일인가? 대선이 얼마죠? 기간이 20일 정도 하죠. 선거운동기간이요. 투표일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23일로 돼 있습니다. 대선 21일 됐고, 예. 그럼 그 기간에 좀 여러 가지가 또 변수가 더 있을 수 있겠다고. 사실 변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가 본인도 안 한다 그랬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대선 후보 기타급이 3억 원이고요. 이게 뭐 유세차라든가 전국적으로 다 돌리면은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뭐 행정동마다 현수막 하나씩 걸어도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냐 이런 것이고 이 부분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신을 업어갈 것이다, 모셔갈 것이다 이런 무슨 환상이나 가정을 상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은 시효가 5월 11일까지입니다. 근데
5월 11일도 늦어요.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0일에는 만약 한덕수 후보로 간다면 자기가 한 단일화가 돼서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류를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11일이 지나면 사실상 단일화가 됩니다. 한덕수 후보가 11일이 지나면 출마 포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11일 이후에는 본인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김문수로 단일화돼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하고 같습니다. 2012년도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밀고 땡기고 하다가 막판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저께죠? 어저께 그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만나서 김문수 후보가 백브리핑을 한 걸 보면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하실 거냐? 한덕수 후보가 안 한다.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시면 단일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투표용지 인쇄일인 뭐 25일이라든가 뭐 이때까지 사전투표일이라든가 뭐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언론들이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요. 지금 앞으로 성부는 이틀, 오늘 9일인가 10일, 아니 8일이니까 9일, 10일, 길게 잡으면 이틀 반, 짧게 잡으면 이틀 안에 이 판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까지 할게요.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고 또 방송 또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려서 혼란스럽지 않나요? 안 되지는 않고 방송 또 출연하셔야 되니까. 네. 예. 하고 대선이 많이 시작되면은 혹시 또 제가 또 한번 저 존경하는 우리 조영관 대표님께서 와라 그러면 와야죠. 아니면 한번 또 오시면은 네. 그때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온 국민이 혼란스럽고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국민을 나쁜 방향으로 계속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온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돼 있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알고 대법원도 알고 행사소송법도 알고 공직선거법 이런 거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죄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같이 한술 더 보태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당무를 가지고 온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체제전쟁을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어서 옥동자를 놓고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로 나갈 수 있는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면 국민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총회 전 여의도 연구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역시 변두리 정치하고 노동자 정치는 좀 다른 걸 느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부원장님 모시고 이런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 마음 변치